영주 씨는 세무공무원입니다. 9년 전 공직생활 시작과 함께 고시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10시나 되어 아무도 없는 고시원 방에 퇴근하면 남들처럼 서울에 집 한 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세 보증금조차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 마음이 늘 안 좋습니다. 그날 저녁도 시골에서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작은 전셋집 하나 장만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영주 씨는 괜찮다고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고시원 생활이 불편한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믿었던 동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웃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을 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억 전세 보증금 세금 신고를 하러 온 민원인에게도 40만 원짜리 고시원 생활을 우연히 말하게 되고 그 순간 민원인에게도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또 재산 등록 신고 시에 감사과 담당자에게 전세 보증금 누락이라는 지적을 들었을 때는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월세라고 얼버무리며 고시원 거주를 결국 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었던 여자친구 수민 씨도 고시원 방에 다녀간 후에 이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영주 씨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영주 씨는 내 집 한 칸 없는 좌절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청년주택 모집 공고를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격 요건이 맞지 않아서 또 단념해야만 했습니다. 지원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에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1인 가구 소득 요건이 낮게 책정돼 있고 근무 연차가 오래된 영주 씨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1인 가구 자격이 아닌 2인 가구 소득으로 자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신분증과 도장을 받아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청년주택에 지원하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발표가 나지만 영주 씨는 엄청 긴 시간처럼 느껴졌고 복지 포인트와 가족수당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영주 씨는 차츰 늘어나는 경제적 이득으로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란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찾아온 청년주택 발표일. 대상자는 인터넷 공지를 하기 전 문자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영주 씨는 발표 시각인 17시가 되어도 수신되지 않는 문자를 보고 초조해합니다. 그런데 문자가 수신되지 않았지만 영주 씨는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이름만 같을 뿐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상담 콜센터로 전화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답변을 듣게 되는데 자신이 심사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름은 같지만 접수 번호가 다른, 그러니까 동명이인의 다른 지원자가 대상자로 선정된 결과에 순간 멍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날 연가를 내면서까지 모집 공고 기관을 찾아가 한바탕을 큰 소리를 내며 담당자를 찾은 영주 씨는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물어보고 답변을 듣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되었지만 지원자 수가 많아 결국 무작위 추첨해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에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출장이 있던 날 주민센터에서 실태거주조사원의 전화를 받게 되고 영주 씨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생긴 불안한 마음으로 최 계장을 찾아가 의논을 했지만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보게 된 뉴스 기사의 장관 임명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위장 전입신고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영주 씨는 자기는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영주 씨는 수당점검차 서류 작성을 하면서 총무과 직원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전입신고로 인한 위기감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점심시간 후에 공직자 위반 기사를 인터넷에 검색하고 더욱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그 때문에 느끼게 된 감정들로 영주 씨는 최 계장에게 찾아가 총무과에 신청하고 받았던 한 달분 수당을 자진 반납하고 어머니의 주소지도 복귀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에게 전화하여 이 모든 마음고생을 허심탄회하게 말합니다. 그 말을 하는 영주 씨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짓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직자, 나아가 모든 이들이 자신의 위치에 맞는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그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주의 주소로 잠깐이나마 전입신고되어 있었으니 아들하고 서울에서 같이 살아본 경험도 되었다는 어머니의 우스갯소리에 영주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특별한 전입신고, 그것은 주민등록등본에 단 한 줄의 이력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청렴이라는 두 글자로 영주의 마음에도 남아있을 것입니다.